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우재입니다. 제가 이런 무대가 많지 않아서 좀 어색해요. 그리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미경 리더가 여기 와서 한번 했잖아요. 제 와이프인데 그냥 잘했다라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 부담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김미경 리더가 들으셨겠지만 한 번 사업 설명을 듣고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6개월 동안 반대를 한 시기가 있어서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를 어떻게 후원을 했냐면 청소를 할 때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제 소파에 직장인들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 야 좀 텔레비 좀 보게 좀 테이프 좀 꺼. 그럼 나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청소를 하면 청소가 잘 된대요. 아유 뭐 그때 뭐 신혼이니까 사랑했고 그랬으니까 넘어갔고 화장을 할 때 또 테이프를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잘 들으라고 그런 건지 뭐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굉장히 희한한 게 제가 테이프 속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은 거예요. 안 들키고 싶어서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는 걸 눈치를 챘는지 계속 미팅장 한번 가보자. 오빠가 하면 잘 알아들을 거야. 뭐 이거를 6개월 후에 제가 가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이어서 와이프가 잘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내 직장 사람들 건들지 말고 나 아는 사람 건들지 이런 시기를 이제 거쳤었어요. 그러다 사업 설명 듣고 제가 꾸준히 듣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다니고 이러면서 제 친구들도 제가 직접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부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주년이에요. 이번이 아기가 어린데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둘이 밖에 나가서 소주 한 잔에 그 야식을 하자라고 해서 막 돌진하고 이런 애를 재워놓고 밖에 나가서 대신에 조건 시댁 얘기, 처가 얘기, 애들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기 이래가지고 2-3시간씩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아메이를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 좀 이해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경 리더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미경 리더는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서 펼쳐놨던 레그의 50% 이상은 제가 원한 겁니다. 들으셨죠 얘기? 지금 가장 큰 레그는 제가 군대 동기였어요. 근데 길 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그 종로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 그러잖아요. 와 반갑다. 야 우리 한번 언제 보자. 그리고 보나요? 안 보죠. 근데 두 번째 마주쳤을 때는 제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하고 있던 시기여서 와 반갑다. 야 언제 볼래? 그리고 날짜를 같이 그날 딱 잡은 거예요. 잡고 우리 집에 오고 그 친구 집에 가고 뭐 이러면서 부부원을 하면서 거기서 뭐 에메랄드 뭐 이런 식으로 팀들이 쭉 나오게 된 가장 큰 그룹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레그들이 있는데 물론 일은 김민경 리더가 다 했지만 제 지분이 많다 뭐 그 얘기만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이쪽은 나오는군요. 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어머나 같이 삼성증권에 근무할 때 연애하던 시기입니다. 그냥 찍었는데 공교롭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둘리와 함께하는 솔로 탈출이라는 게 뒤에 찍혔는데 이때가 제가 30인가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그 신혼여행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뻤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한참 전에 이제 찍은 건데 이제 아들 둘을 갖고 이 아이들은 거의 첫째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메이를 하는 엄마, 아메이를 하는 아빠와 함께 자라온
그 친구죠. 여기 첫째 아들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9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바로 일본 여행 한 달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군대에서 받은 그 돈 갖고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애가 돼서 김민경 리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되고 싶다. 왜냐? 뭘 하던 이제 걱정이 없고 굉장히 불안감이 없는 그런 세대 시간을 앞으로 살아나갈 것 같은데 참 네가 부럽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시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삼성증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IPO 전문가 뭐 이래가지고 그 부서에서만 거의 20년을 있었으니까 IPO가 뭔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공모주 청약 이런 것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을 우리가 상장시켜 줄 테니까 우리랑 손잡고 잘해봅시다. 저희가 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제안서를 이제 내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경험도 많고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한 회사 산업의 전망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띄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아메이 사업 설명도 듣고 시스템 미팅도 들으셨으니까, 지금 아메이 사업을 알아봅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걸 아메이 산업이라고 보면 정말 이 아메이 산업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망이 있고 앞으로도 괜찮은 건지를 한 줄기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요걸 한 장표를 넣었는데, 저희가 제안할 땐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 산업 괜찮습니다. 상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구라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우리 회사 좋대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넣고요. 성장 전략도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비전을 보이죠. 그래서 단기, 중기, 비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끔 시장에 포지션을 할 거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저렇게 만들고 싶을까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5년, 10년, 15년 동안 계속 그 회사랑 손잡고 계속 그 회사를 관리할까요? 안 그래요. 뭘 그래요. 상장하고 상장 잘 돼서 주가만 잘 유지되고 큰 사고 없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저희 수수료 다 받고. 하지만 같이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메이가 얘기하는 같이 합시다, 뭐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나랑 함께 끝까지 저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도 비교가 될 것 같고, 전망도 합니다. 근데 가장 의미 없는 게 증시 전망인 거 아시죠? 제가 증권회사에 20년 있었지만 전 개인 주식 안 했어요. 제 동료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들 얘기하죠. 돈을 벌었을 때만 얘기하죠. 그 뒤로 얼마나 까먹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전망감 맞으면 모토로 회사에서 그걸 해요. 그냥 개인 주식 하지, 고시원 같은 데 가서 컴퓨터 놓고 하지. 그렇지만 제시를 합니다. 아메이가 제시하는 게 과연 내가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단계를 밟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게 비교가 될까요? 그리고 근거도 제시를 해요. 아메이 우리 뭐 보너스 플랜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너스가 되고 3년 되면 어떤, 이게 숫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산업이나 예를 들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잘 벌면 내년을 준비해야 돼. 못 벌면 아예 안 주고. 제가 삼성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왔거든요. 근거가 있고 증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서
우리 잘해. 여기 접니다. 엄청 많이 써놨죠. 막 저거 막 이 별 뒤를 다 했고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잘할 겁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삶을 이 아미에 맡겨만 주면 잘 이끌고 갈 스폰서님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계시는지도 맞는지 그게 확신이 될 때까지 여기 함께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제가 사업 설명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직장생활 계속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느껴왔던 거 뭐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저도 직장인이었으니까 이런 걸 그냥 느꼈습니다. 재미로 한번. 정말 가족이 있어서 힘이 나시나요?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내야 되는 건 맞죠. 힘이 나시고 그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그런 것들이 행복하고 뭔가 희망이 있고 이런 일들로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는 일이 만약에 적다고 하면 아메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 건데 인간이 만류의 영장이 된 이유가 있대요. 옛날 신석기 때부터. 그 당시에 우리는 거의 돌도끼 하나 들고 그때 뭐 무슨 지금으로 치면 사자, 뭐 코끼리, 뭐 치타 뭐 이런 애들한테 쫓겨다녔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힘도 센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합치고 하면서 지금의 이런 문명을 건설하고 만류의 영장이 되는데 동물하고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대요. 상상의 힘. 누군가 이렇게 달려와서 동굴에 와서 얘기하는, 저기 건너편에 사자 무리가 있어. 근데 걔가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계획을 짜고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동물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오늘과 내일을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진을 왜 넣냐면 제가 군대를 어디를 갔냐면 대면 작전병이라고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대면,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작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전? 심리 작전. 여기가 우리나라 국군 초소고 여기가 북한군 초소예요. 그럼 제가 부르죠. 영호야, 야 점심 먹었지? 나와봐. 그럼 제가 저쪽에서 마이크 들고 나옵니다. 왜냐면 이 스피커 이렇게 크니까 700m, 1km, 1.5km 이렇게 소리가 날아가요.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영호야 나와봐 이러지 않고 끝에 고자를 붙여요. 영호야 나와보라고 이러면 이게 멀리 들려요. 그럼 저쪽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할 것 같으세요? 북한군하고? 뭐 밤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위기 좋을 때는 그 초소원들 전부 돌아오면서 노래자랑 1시간으로 때우기도 하고, 뭐 상황 안 좋을 때는 뭐 신문 봤더니 니네 이러고 어쩌고 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쪽에서 막 그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윗선들을 건드리면 걔네는 이제 발끈하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총 들고 나올 거야. 거기 서 있어. 그럼 잘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숨어요. 무섭잖아요. 그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는 그 여군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여군들도 나옵니다. 오빠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주소 교환하고 뭐 통일되면 서로 찾아갑시다 뭐 이러고 서로 가짜 이름 가짜 주소 갖고 뭐 하는 짓이냐 막 서로 그걸 하면서 저는 이 소리가 그 뒤에 몇 킬로까지 후반부대까지 다 들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조선은 어떻고 자유가 있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거기서는 야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사업 설명 때 현실 점검을 해봐도 빈곤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더 잘 살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옷도 잘 입고 거주의 이동의 자유도 있고 또 먹는 것만 해도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거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만약에 그걸 알아들어도 골치 아파. 걔네들 입장에서. 왜? 월남할 것도 아닌데 일로 넘어올 자유도 없고 그런데 그걸 알아들으면 뭐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그게 있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게 아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북한 인민군 되지 마세요. 응? 저 팩트만 얘기할 건데 에이 이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걸 갖고 인민군 되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IP 업무를 했기 때문에 주로 뭘 했냐면 결국은 오너들한테 이 가격으로 상장합시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약 한 달 혹은 두 달 뭐 몇 달씩 기업 분석을 하고 거기 종업원들 인터뷰 다 직원들 인터뷰하고 관리자들 뭐 그다음에 구매처도 다 인터뷰 따고 이러면서 파악을 쭉 하고 그 오너인 분들을 만나서 결국 이 가격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장님들 오너분들을 만났겠죠. 저는 그때 느끼긴 했어요. 사업가들은 좀 틀리다. 나는 어차피 직장인이고 그 사업가들은 틀리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는 알았어요. 사업가들 중에 훌륭한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대다수가 리더는 아니다. 보스다, 보스. 나의 지분에 해당되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우리처럼 리더님의 성공을 기원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 개념은 아예 없죠. 보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오너분들 인터뷰를 하면 뭐 별 얘기도 했다 뭐 이렇게 했다가 딱 끝나고 형사 콜럼버스라고 아세요? 콜럼버지? 콜럼버스가 아니고 콜럼버. 콜럼버가 가장 그 힌트를 많이 얻는 게 이게 네, 신문 끝나고 나서 돌아서 딱 근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도 그걸 좀 응용을 해봤거든요. 인터뷰 그분도 긴장을 하세요. 근데 인터뷰 이제 끝났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일어서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듯이 근데 사장님 5년 후에 사장님은 어떤 모습일 거고 직원들은 어떨 거고 회사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답을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그때 정확히 점수를 매깁니다. 불과 5년 후에 나의 회사에 대한 그런 비전과 이미지를 꾸려놓지 않은 이분은 시간이 걸리겠다. 이 회사 아이템이 지속될 가능성이 글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하면 떠오르는 게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도 받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부정적인 이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 그 느낌들이 막 드실 텐데
사업을 정의하면 이렇대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행위 1. 이게 정의됩니다. 정의. 사업. 그러면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니까 목적, 목표가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짜임새 있게 시스템에 정말 온전히 딱 붙여서 하고 계신가요? 더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매일. 그리고 모든 환경을 나의 사업으로 맞춰갈 수 있게 경영하고 계신가요? 아니, 처음부터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아메이 사업을 계속 하시면 뭔가 사업가의 향기가 나실 겁니다. 점점. 그런데 그 과정은 이것들을 갖고 가냐 안 갖고 가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업의 정의는 이렇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새로운 아메이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장표를 넣고요. 나의 아메이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저희도 파트너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나의 비즈니스, 마이 아메이라는 이 세 카테고리를 완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나의 일, 나의 사업, 내가 잘 되게 해야 되는 일, 내가 궁리해야 되는 일, 이런 일로 한 발자국 더 나아야 되는 걸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했나요? 자, 오늘 이 미팅 자리에 오는데 스폰서님이 와라 해서 오신 분, 내가 선택한 아메이가 아니에요. 사업가잖아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내는 게 사업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아메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가 선택한 게 확실한지, 내가 왜 선택했는지, Why 아메이는 뭔지 이거를 되새겨 보자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행복해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같이 겪어낼 거냐면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으로 바뀌겠구나.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이유 아세요? 매일이 똑같아서 지나고 보면 엄청 빨리 간 것처럼 느껴져요. 엄청 빨리. 그래서 의원분들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걸 듣고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면 애들처럼 시간이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변화를 일상화시킬 거예요. 이 변화가 나한테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험 이상의 속도와 다양성 이 모든 경험을 내가 다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그 루핀 분들 나오셔서 아까 랠리 하셨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가 경험이죠. 미팅장에 와서 사업 설명을 듣는 게 경험이죠. 큰 미팅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3%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아메이를 접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죠. 그런 것들이 속도하고 다양성을 갖게끔 내가 사업가처럼 해야 된다는 게 이 아메이의 일인 것 같고요. 어떤 변화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힘나게 하는지를 선택하세요. 변화를 힘들게 생각하면 그냥 힘들어요. 요새 굿모닝 많이 하시죠? 굿모닝. 저 원래 아침에 그런 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와이프가 항상 숨 쉬는 것 빼놓고는 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평생 듣고 왔는데 굿모닝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합니다. 아직은 눈치 보면서 해요. 카톡방에도 올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하는데 그 변화가 처음에는 그냥 약간 힘들게만 느껴졌다가 지금은 몸에서 살짝 힘이 나는 것 같고 아침에 정신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나를 힘들게 하나요?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니까 갑자기 뭐 만약에 부사업자라고 그러시면 그 여성분이 사업을 막 시작하고 나서부터의 변화가 힘들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했던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고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들이 힘나게 바뀝니다. 그렇지 않나요?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그 변화가 나를 힘나게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힘들어 그럼 변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난 전혀 힘이 안 드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뭔가 힘들고 불편하고 막 뭐 이러고 있으면 변화가 지금 나를 자꾸 변화해 하고 있는데 힘들어? 힘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은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이런 변화들을 이겨내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사업이 되는 일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3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둥이 튼튼한 나의 새로운 아메이라고 제가 썼는데, 앞으로 3년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할 거고,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하시고 행동을 해보시고 막 도전을 해보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건 기둥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그 아주 유일하게 칭찬을 듣는 게 뭐냐면, 김미경님한테 남성분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 여성분들 그 칭찬 한마디에 힘이 납니다.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쉽게 얘기해서 와이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해주고 걸림돌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일단 라는 생각이 드는 딱 그 순간부터 모든 스케줄에서 뭐 본가, 처가, 친척 무슨 뭐 다 카트를 해주고 그 반대를 하는 양가 부모님의 그런 요구도 다 제가 카트하고 일할 수 있게 하고 막 심지어 아버지께는 와이프가 직장이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회사에 무슨 뭐가 있어서 오늘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원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둥처럼 딱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이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이런 원칙은 가질 거야. 난 이런 기준을 갖고 할 거야. 라는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김미경 리더가 갖고 있던 원칙은 들으셨겠지만, 내가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얻지 않은 건 파트너들한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시스템 중에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미팅도 줌 미팅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았을 그 당시에 이걸 같이 해보자 했는데, 책을 읽자 라고 하면 책을 읽습니까? 아침에 읽자 루틴으로 만들자 하면 읽습니까? 한두 번 막 하라고 그러면 하는 듯 하다가 습관이 안 들고 그러니까 책 읽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했죠. 처음에 책을 일단 하나를 화장실 갖다 놔. 처음에 가는데 화장실 갖다 놔. 책을 펼쳐. 읽지 마. 사진을 찍어. 카톡방에 올려. 그거는 잘 됐을까요? 1년을 지속을 하니까 몇 명이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래도 매일매일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책 펼치고 어쩌다 한번 읽는 거죠. 책을 읽어요.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음원
하루에 한 개의 음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음원을 듣자 얘기하면 아,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음원 들었어? 그러면 아니요. 대부분 그래요. 아니요. 들을게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음원 추천하고 어저께 거 오늘 거 들었어? 둘 다 아니요. 자, 핸드폰으로 그 음원 올려준 거 클릭을 하면 그 화면 뜨잖아요. 그거를 캡처해서 올려. 안 들어도 돼. 캡처해서 올리기부터 시작해서 그거 반복되면 음원을 듣는 사람들로 슬슬 바뀌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를 듣고 들은 거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파트너한테 오늘 음원 들었더니 어떻더라? 오늘 책 읽은 것 중에 이런 게 이거를 매일 잘 따라하든 안 하든 먼저 한 거죠. 먼저 그런 원칙, 예를 들면 원칙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 팀은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가 끝까지 나의 원칙으로 가져갈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살짝 행복한 느낌들 들지 않나요? 우리 팀은 이렇게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너네 팀은 이거는 야 이런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원칙을 정하시면 어떨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오너십이라는 게 우리 많이 듣지만 궁리를 많이 하시나요? 잠자기 전에 아미가 계속 떠오르시나요?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잘 되면 대탁 안 되면 스폰서 파트너 이거 안 하시겠죠? 모든 건 다 나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니까 제가 사업가분들 사장님들 많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물론 직원들 욕은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계획을 세우고 성공과 실패도 자기의 몫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하다가 살짝 내 사업인 듯 남의 사업인 듯 손을 놓고 숨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오너십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커뮤니티는 건강한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직장에서 부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팀이고 B팀이고 C팀이에요. 제가 A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럼 B팀의 팀장도 있고 C팀의 팀장도 있죠. 여기는 이 세 개 팀을 관할하는 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원은 또 승진해서 가고 A 팀장이 이 셋 중에 먼저 진급을 해서 여기 임원 자리가 딱 된 거야. 그럼 B팀과 C팀과 그동안 아주 A팀처럼 소통하고 회식도 하고 업무도 같이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직장이나 대부분의 조직은 아주 기초 단계부터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를 나누고 잘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술도 같이 먹고 밤도 같이 새우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는 틀립니다. 이 아메 사업은 내 팀이 어떻게 됐던 간에 나의 손때, 나의 이야기, 나의 영향력, 그분들과의 관계가 하나하나씩 맺어지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팀,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팀이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갖춰왔는데 어느 순간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나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아. 나는 또 스폰서님이 마음에 안 들고 하고 여기서는 주로 하는 얘기야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나의 노력에 대한 그 후회가 오겠죠.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너십과 커뮤니티를 어떻게 꾸려갈까 이것도 그냥 우리의 미션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낸 거고 나의 비즈니스고 나의 아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뭐 강의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장표 써온 거대로 하면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알아듣고 나서 이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초창기에는 정말 못 지켰구나, 제가 그렇게 성격이 불같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이 마음가짐만 살짝 바꿔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생겨나는구나라는 느낀 게 다 아시는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이게 남녀를 구별하는 건 아닌데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 자영업을 해보셨던 분들,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싫던 좋던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고 이익을 취해야 되고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적당한 그런 것들을 쳐낼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대부분 여성분들 리더님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다르다는 게 아닌가? 깜짝깜짝 저걸 갖고 둘이 지금 3일째 안 본다고? 저거는 오해인데 왜 오해를 풀자고 서로 얘기를 안 하지? 스폰서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런 상태로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둘이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 막 왜 그러지?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감정에 막 요동해서 막 머물러 있고 나는 뭐 옛날 같은 제 볼 사람이 아닌데요. 뭐 별의별 얘기를 막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직장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직장 내에 우리 부서에 반드시 또라이는 한 명 있다. 그게 상사든 파트너든. 야, 우리 부서는 또라이가 없어. 그럼 네가 또라이야. 뭐 그러잖아요. 이게 또라이는 다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부서 생활을 그 사람들하고 매일 12시간씩 얼굴 보면서 해요? 평정심을 부단히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 노력을 하는 거죠. 사업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속이 후련할 수는 있으나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표현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돼요.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행동하고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고 행동하세요. 레이저 눈빛 이런 거는 저는 예전에 진짜 그런 눈빛이 있나 그랬는데 있더라고. 그리고 또 저는 T에서 공감을 잘 못하는 축에 속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분들은 F인데 F? 입만 실룩거려도 알던데? 그죠? 내가 평정심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 평정심은 그것도 있어요. 아메 시작하면 저도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와 오늘 가입을 했어. 그 전 직장 동료 여자 동료 제품도 쓸 거고 카달로그 추천 좀 해주세요. 다음날 탈탈 딱 했어. 연락이 안 돼. 그렇게 회사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가서 와이프랑 가서 대본하고 저는 그 걔한테 막 동창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니 기껏 쌀을 샀어. 그 당시에 쌀 나왔어요. 마지 못해서 쌀을 사고 그 다음부터는 아메이 제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별의별 케이스가 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메이가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는 나는 사업을 계속해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할 건데, 나는 이 사업을 내가 키워낼 건데, 나는 지금 내가 같이 하자고 하면 그분 성공을 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아메의 비전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비전을 위해서 꿋꿋이 매일 갈 건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매일 발걸음을 뛸 수 있게 하는 건 평정심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집에 나가기 싫어. 평정심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은 자존감이죠. 뭐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메이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질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고 경험해보자. 내 마음속에 근데 아메이는 이런 거 아니야? 아 근데 될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10년을 걸쳐서 없어지는 거랑 집중해서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자존감이 딱 아메이 자존감이 생겨서 임하는 거랑은 차이가 저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은 억지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메이 자존감은 만들 수 있어요. 누구한테 아메이를 딱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제품 똥물을 먹고 있어? 밤에 공기청정기를 안 쓴다고? 아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이런 거 같아. 이 좋은 걸 못 알아들어? 막 이런 느낌이 그냥 마음속에서 팍팍팍 들어서 주위 사람들이 드디어 너 아메이 미쳤구나. 너는 아메이 잘할 것 같아. 너는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다. 너 아메이 얘기할 때는 행복해 보여. 너 아메이 얘기할 때는 뭔가 희망에 차 보여. 이 말을 들을 때까지 하셔야 돼. 그걸 들을 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족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 이내로 알아들어야 사업입니다. 사장은 한 명이고 직원은 수백 명, 수십 명이죠. 우리도 이걸 사업으로 알아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셨지만 굉장히 운이 좋거나 탁월하거나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알아들은 사람이 제대로 해내는 사업이 괜찮은 사업입니다. 막 유행하는 탕후루 하실 뻔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메이 자존감은 키워나가자. 만들 수 있다. 이 자존감은 다른 거랑 틀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집중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는 없어요. 오늘 1시부터 한 번도 안 쉬셨나요? 중간에 쉬셨어요. 다행입니다. 애들도 50분 하고 10분 쉬잖아요. 근데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냥 계속했으면 아마 지금쯤 막 이러고 계셨을 텐데 집중은 짧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해볼게. 무슨 사업을 천천히 합니까? 무슨 일을 천천히 해요? 이거는 집중해서 이런 단계를 밟으면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라고 딱 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천천히 자전거를 천천히 굴리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어금니를 사랑니 빼는데 빡빡 하더니 10초 만에 뺐어. 그리고 3만 원 달래. 무슨 이걸 3만 원씩이나 30분 동안 빼드릴까요? 이게 빨리 하는 게 맞아요. 왜 그 아메이 시작하면 변화를 요구받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할까 말까. 오늘 집을 나갈까 말까.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스폰서가 좋았다 나빴다. 파트너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6개월 1년 하시는 게 나아요? 제대로 집중해서 짧게 내가 뭔가 나부터 변하고 그런 것들이 쫙 좋은 영향력으로 퍼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맞죠. 오래 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지랄하지 않으면 40, 50대 돼서 지랄한다 라는 거니까 고통도 할 때, 받을 때, 힘들 때 해서 힘나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집중하시길 바래요. 우리 이런 사업가답게
하루 최소한 3번의 힘이 있다고 하죠. 아이들도 하루 3번 칭찬하면 애들이 바뀐답니다. 우리 3번은 뭘 해요? 플랜과 피플과 프로덕트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훈련인상을 아메이를 이야기를 하고 하루라도 난 아메이를 안 한 적이 없다 라고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나 오늘 아메이 점수는 어제보다 올라가고 있어, 저번 달보다 좀 올라가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게끔 내가 하는 게 온오브 사업가입니다. 안전지대, 특히 남성분들은 안전지대 있어요. 아직도 사업이 안 되고 와이프가 쉽게, 저는 뭐 남자였으니까 뭔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으면 갑자기 야근할 거리가 생기죠. 출장 갈 거리가 생기고 뭐 할 게 생기고 이래서 한 발을 빼기 싫습니다. 왜냐면 돌아올 곳이 아직은 다 괜찮잖아요. 돌아올 곳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심으로 못 돌아갑니다. 파트너 한 명 딱 나왔을 때 그 파트너를 바라보던 나의 애정과 지금 왜 슈퍼 프로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해? 그런 느낌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빠집니다. 초심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Y 아메이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 때까지 빨리 해야 됩니다. Y 아메이가 뭔지 노트에 꼭 적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계속 보세요. Y 아메이, Y 아메이.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를 아메이로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선순위 못 들, 당연히 우선순위가 안 될 것 같아 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때도 우선순위를 내가 앞에 들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하는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지 하시면 더 바쁘고 더 소홀해지고 오해도 많이 쌓일 겁니다. 이 3가지는 그냥 나한테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분들이 되시면, 집중해서 하시면 빨리 원하는 모습 볼 겁니다. 완벽한 아메이 사업가 뭐 이렇게 썼는데 당연한 거죠. 보면 당연한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의 파트너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지, 팀으로 같이 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나의 모든 시간을 목표에 맞추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순간순간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사업 설명도 들으시고 또 뉴핀들 나오셔서 박수도 받고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 지금 도전의 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먹고 도전하신다 그러면 잠이 안 오셔야 됩니다. 집에 갔는데 평소보다 더 잠이 많이 와, 오늘 4시간 들어서 이러시면 도전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일찍 깨셔야 돼요. 도전을 시작하면 일찍 깹니다. 와, 잠이 더 푹 와, 뭐 꿈도 안 꿨어,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할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나야 돼요. 걱정은 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중간에 빼먹어서 그런데 걱정은 아메이를 하고 있으면 사라집니다. 잘할까 못할까? 아메이는 독특하게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다리로 움직이면 갑자기 되는 사업이 됩니다. 희한하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럴 것 같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 반응은 이럴 것 같아?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2번째 찾아가면 야, 왜 또 왔냐 이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주 찾아갈 때 내가 걱정하는 거지.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날 이상하게 볼까요? 특히 애부들이 많이 이래요. 관계를 망칠까봐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이런 것들은 중고등학교 때 찐친을 위해서 있는 고민이고요. 당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때 도와주지도 않고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개는 친구가 있을 거고, 너는 지금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지지해주는 친구로 2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주위에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소비자든 사업자든 컨택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반드시 나오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특히 친한 분일수록 그렇죠. 나의 원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멘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찌질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업과 비전과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친구, 만나기만 하면 뒤끝이 찝찝한 친구, 그런 친구들하고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친구를 잃는 게 아니고 나를 지지해주는 정말 많은, 정말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존의 관계에 얽매여서 발전, 변화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 반드시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거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3년 후 어떤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한번 꼭 그려보시길 바래요. 아까 제가 사업가 사장님들한테 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물어봤다고 그랬죠. 대답 못하시면 그 회사 저희 상장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생생하게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영업이든 직장이든 주어진 일만큼 해야 되는 거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이 세상의 태반인데, 아메이 사업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파운더스 PT,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만큼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스폰서님하고 맞춰서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고, 나는 이만큼을 이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빡 들어차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4시를 맞추느라고 빨리 했습니다. 중간중간 원래 코멘트 할 게 있었지만 빨리 했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이렇대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다가 맞나요? 아니면 사는데 행복하고 싶다가 맞나요? 사는데 행복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줄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니어도, 와이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희망이 있는 일이라는, 이 일을 하면서 희망이 생기는 일인지, 앞으로 더 나에게 희망을 주는 일인지. 저희 부부가 그 파운더스 PT까지 하고 천여행을 다녀오고, 그때 신혼집을 들어갈 때 막 인테리어를 그 당시에 멋모르고, 그 몇십 년 전이니까 막 했어요. 예쁘게. 본드집이잖아요, 전부. 그때 세집중국은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거기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아토피가 올라와서, 정말 저는 착한 남편입니다. 출근할 때 제 김미경 리더 머리 감겨주고 얼굴 씻겨주고, 그리고 매일 출근했어요. 왜냐면 밤에 잘 때 이게 비닐 장갑과 목 장갑을 끼지 않으면 다음날 이게 다 찢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저희 파트너 12명이 전부 임신을 동시에 했어요. 황금 돼지 때 쏙 다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도 들어갔는데 몸도 안 좋아서 3년을, 만 3년이셨거든요. 저는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확 그런 조인된 게 아니라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갑자기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도 준비해 놓고 있고, 뭐 잔소리도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 얼굴이
서울의 낯빛이 예전만큼 뭔가 밝지 않은 것 같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심어왔던 희망이 그 3년 안 하는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느꼈어요. 이 희망이라는 걸 갖고 있는지,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몰랐는데 그 희망이라는 게 내 가슴 속에서 없어진 게 드러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쉬고 다시 나온 거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희망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세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왔습니다. 주사위는 굴리면 아무리 못 나와도 1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안 굴리면 한 칸도 전진을 못해요. 손에 들고 짤랑짤랑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주사위를 꼭 한번 굴리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전진합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감사합니다.